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맹자쌤과 함께하는 논술 시간, 오늘은 23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 본론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뭘까요? 예, 여러분이 기다리던 결론 시간입니다. 결론. 그런데 맹자쌤이 팔을 다쳤어요. 그래서 오늘 설명하는데 좀 뭔가 화면 구성할 때 어설픔이 있을 거예요.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자, 본론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서론도 배우고 본론도 배우고 마지막 결론이기 때문에 다시 서론부터 한번 훑어보는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교재 55쪽에 해당되지만 55쪽 하기 전에 8쪽 한번 펴볼까요? 8쪽. 팔이 좀 자연스럽지 못해서 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자, 8쪽에 보면 여기 얼굴로 배우는 서론, 페이스맵이 나와 있고 9쪽에 보면 몸통으로 배우는 트렁크 맵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한 장 넘겨보면 다리로 뱉는 레그 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맹자쌤은 논술을 뭘로 풀어본다? 네, 우리 몸으로 풀어보는데, 자, 우리 몸으로 풀어보는데, 서론은 우리 얼굴로 한번 풀어봤어요. 얼굴에 있는 감각기관. 자, 서론은 우리가 어떤 문제 상황을 보고, 심각하구나. 그러면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되겠어. 문제를 제기하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문제 상황을 볼 때는 우리는 문제 상황을 파악할 때 뭘로 파악해요? 얘 얼굴에 있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코로 킁킁 냄새 받아보면서 판단해보고 그리고 생각하죠. 그리고 이렇게 해야 해 하고 입으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맹자쌤이 서론을 우리 얼굴로 풀어보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서론은, 논술의 서론은 어떤 문제 상황을 보고 그게 심각한가 안 한가 판단을 하고 심각하다 생각하면 문제를 제기하고, 왜 문제를 제기해요? 보다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자, 문제를 제기할 때는 그 문제는 이렇게 되어야지만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어. 보다 나은 사회가 될 수 있어. 하고 주장을 하게 되겠죠. 이때 주장은, 증명이 된 주장인가요? 아직 증명되지 않은 주장인가요? 아직 증명되지 않은 주장이에요. 이렇게 서론에서는 문제 상황을 보고 파악하고 심각한가 안 한가. 심각하다면 이런 문제는 보다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걸림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서론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본론에서는 서론에 내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고 주장을 하죠. 주장을 하게 되면 누군가는 꼭 왜? 하고 물어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 하나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논리적으로 증명하라 그랬어요.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그러면 상대방이 이해가 됐다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네가 그런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하고 방법을 물어와요. 그러면 방법을 하나, 둘, 셋 정도 또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야 돼요. 이렇게 본론에서는 서론의 한 주장에 대해서, 서론의 한 주장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그게 바로 본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쪽 팔이 why, 왜냐 하면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 방법.
이렇게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거고, 혹은 얘가 찬성하면은 반대쪽에는 다른 팔은 반대에 대한 논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 근거를 들어서 논증. 여기도 첫째, 둘째, 셋째 손가락을 하나하나 꼽아가면서 논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문제 해결형이에요. 요거는 문제 해결형이죠. 문제 해결형에서는 한쪽 팔은 문제.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있어. 다른 팔은 그래서 이렇게 해결해야 해. 손가락을 꼽아가면서 얘기하고. 찬반 논의형에서는 찬성 입장에서는 이런 의견들이 있어. 반대 입장에서는 이런 의견들이 있어. 그래서 배꼽이 어때요? 찬성과 반대에서 각각 좋은 것을 가지고 모아서 나만의 새로운 주장을 펼쳐나가는 거죠. 그래서 본론은 우리 몸으로 풀어보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맹자쌤이 얼굴은 서론을 푸는 데 이용하고 몸통은 본론을 푸는 데 이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결론은 뭘로 풀어요? 당연히 어때요, 여러분? 여기 얼굴이 있고 몸통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다리가 있어야지 걸어갈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서론에서는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이 문제 상황에 이렇게 심각하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내가 제기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 본론에서는 누군가가 이 주장에 대해서 왜? 라고 묻죠. why? 이런 문제점이 있어.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how? 해결 방안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걸 하나하나 논증하는 게 본론이고, 자, 그러면 서론 본론까지 하고 나면 사람들이 그렇구나, 너 말이 맞구나 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그건 머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래, 제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 맞아, 있을 것 같아. 그래,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될 것 같아. 그러나 머리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손과 팔과 다리를 이용해서 뭔가 행동으로 해야 되죠. 실천을 해야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행복한 세상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에서는 내 주장대로 하면 이렇게 좋은 세상이 돼 라고 전망을 제시하는 거예요. 전망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런 좋은 행복한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저런 실천을 해야 된다.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 가지고 다 함께 노력하자. 네, 이 부분이 바로 결론 부분이랍니다. 그래서 결론 들어오기 전에는 자, 서론, 본론, 결론 가다 본론까지 하다 보면 우리가 뭐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얘기하고 있지? 결론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서론, 본론을 한번 요약을 해놓고 전망을 제시해요. 그리고 그 전망, 이런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실천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 실천할 때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이때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서 행복한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뭔가 실천을 해야 되죠. 그래서 맹자쌤이 다리로 결론을 풀었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 오늘 교재를 한번 가볼게요. 자, 뭔가 좀 많이 불편해 보이죠? 자, 55쪽이에요. 55쪽. 레그맵 도전하기 준비되었나요? 레그맵 도전하기. 우리 이거 서론할 때도 보고 본론할 때도 이거 봤어요. 많이 봤던 거죠.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5가지 크게 나눠 있네. 여기 보면 1년간 학교폭력 피해
목격 대응 행동, 목격했을 때 모른 척한 사람이 62%나 됐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학교폭력 피해 고통, 피해자가 받았던 고통, 자, 많이 고통스러웠다, 죽고 싶을 만큼이었다. 그리고 그게 모두 합하면 얼마야? 34. 거의 61%의 어린이들이 고통을 호소했고, 별로 고통스럽지 않다도 29% 정도 있었고, 전혀 고통스럽지 않았도 10% 있었죠. 그럼 학교 폭력이 피해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정도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죠. 근데 가볍게 받은 친구들은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러나 아주 심하게 괴롭힘을 당한 친구들 중에는 61%가 이렇게 고통스러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여기 목격하고도 모른 척한 친구들이 62%나 돼요. 여기 중고생 학교폭력 방관, 보고도 모른 척한 실태를 한번 조사해 봤을 때는 직접 목격한 사람이 41.7%예요. 하지만 그중 절반은 못 본 척 했대요. 왜 말리지 않았나 물어봤더니 나도 당할까봐 30%, 관심이 없어서 27% 정도, 도움을 줘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23.5%,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자, 그리고 여기에 봤더니만 미국 연구진에서 왕따 폭력을 목격한 학생들이, 아주 심한 상황을 목격한 학생들이겠죠. 그런 학생들이 천재지변과 맞먹는 스트레스, 그 중에 어떤 경찰관이 지진 발생했을 때 경찰관, 소방관이 겪는 충격과 비슷한 정도로 목격한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대요.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스트레스를 받고 나도 쟤처럼 왕따를 당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한 감, 그 다음에 어떤 트라우마, 친구들이 자기를 살짝만 봐도 나 왕따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함, 이런 트라우마를 갖게 되었대요. 그래서 말이 없어지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을 못 자고 우울하고 막 짜증이 나고 심지어 구역질, 구토까지 소화 불량 장애를 일으키고 왕따 피해 받던 그 학생들이 꿈에 나오는 악몽에 시달리다가 자살하고 싶다는 충격까지 느끼고 있답니다. 다시 말하면 왕따를 목격한 학생들이 받는 심리적인 충격과 증상이 이렇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에 대해서 해요? 결론이에요, 결론. 자, 서론에서 분명히 우리 어떤 얘기를 했나요? 이런 학교 폭력 장면을 목격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거였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문제 상황이 있었다. 그런데 어때요? 많은 학생들이 목격하고 모른 척 했어요. 이건 심각한 거죠. 그래서 아마 주장을 했을 거예요. 학교 폭력 장면을 목격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그러면 본론에서는 왜 신고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자료가 나왔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논증을 했어요. 논증. 자, 그리고 지금 결론 들어왔어요. 자, 일단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학교 폭력이 일어나지 않는 방법에 대하여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라 그랬어요. 학교 폭력이 없으면 좋은 점은 뭘까요? 일단 학교 폭력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폭력이 없으면 학교 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학교 생활이 좀 행복할 것 같지 않아요? 지금보다 행복할 것 같아요. 학교 생활이 학교 생활뿐만이 아니라 집에 와서도 행복하겠죠. 그 다음에 왕따로 인하여 고민하고 피해를 받는 친구들이 없어지겠죠. 또 두 번째, 학교 폭력이 근절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예, 이 세상 자체가 어때요? 학교나 사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친구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신뢰가 높아지겠죠. 신뢰가 높아지고 친구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학교도 잘 못 다니고 이렇게 불안함을 호소하는 친구들이 공부가 제대로 되겠어요? 자기 꿈 실현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런 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자아 실현,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런 욕구가 더욱 강해지겠죠. 예, 더욱 강해지고 이런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자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행복한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이에서 말한 세상이 되기에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일은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목격이죠. 이런 폭력 장면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 폭력 장면을 보면 그런 왕따 없는 폭력 없는 세상을 하기 위해서 이런 목격하면 어떻게 한다? 목격하면 신고를 해야 되고, 또 학교 폭력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각자 서로 친구와의 서로의 인권을 좀 존중해 줘야 되죠. 존중해주는 이런 문화, 그 다음에 나와 다른 친구의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예, 이런 것들을 실천하다 보면은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서로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면서 이런 걸로 인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오로지 자아 실현을 위해서 더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바람직한 세상이 되면 이 세상 모두가 행복해지겠죠. 또 그에도 여러분 생각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나름대로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학교 폭력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마음가짐은 뭐예요? 일단 여기에서는 목격이 주죠. 학교 폭력을 없애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피해자, 가해자가 되지 않아야 되고, 목격했을 경우에는 제2, 제3 학교폭력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학교폭력 자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도록 신고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학교폭력 자체에 대해서 이 학교폭력 자체가 존재하지 않도록 서로 친구 간의 다양성을 인정해줘야 돼요. 다양성 인정해주는 마음가짐. 그 다음에 또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행복한 세상은 나만 행복하다고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행복해야 되거든요.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해야지. 너도 기분 좋고 나도 기분 좋아야지. 모두가 기분 좋아지는 거잖아요. 나는 기분 좋은데 제가 기분 안 좋으면 그 분위기가 점점 걔가 나한테 뭔가 어떤 일에 대해서 토를 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더불어 함께 산다. 예. 혼자 사는 거 아니다. 이런 마음가짐 가지고 배려, 존중,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요거는 그냥 맹자쌤의 생각을 주절주절 쓴 거고요. 여러분은 여러분 생각을 써도 된답니다. 자, 스톱 버튼 누르고 여기까지 한번 자기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56쪽 결론 레그맵에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레그맵에. 자, 다리로 우리가 결론을 푼다 그랬죠? 예. 두 다리로 행복한 미래 세상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두 다리로 꾸벅꾸벅 나아갈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서론에서 문제 상황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야 해 주장하면
본론에서는 누군가 왜 이런 문제가 있어. 그래, 그럼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야 해. 아하, 그렇구나. 여기까지는 머리로 이해하고 실제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실천을 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 다 같이 실천해서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 하고 마무리하는 게 바로 결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세상, 전망, 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얼마나 좋아지는지 전망을 제시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걸 실천을 해야 해. 그리고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우리 다 함께 노력하자 하고 마음을 다져보는 거예요. 자, 그러기 전에 서론, 본론, 결론 들어가기 전에 서론, 본론을 한번 요약하라 그랬죠. 그래서 서론, 본론을 요약하면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장했니? 무엇이었어요? 바로 학교 폭력 장면 목격이었죠. 장면을 목격하면, 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반드시 신고하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서론, 본론에서 그 당위성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 신고하면, 너의 주장대로 신고하면 어떤 미래가 펼쳐지니? 자, 일단 학교폭력을 목격하고 신고를 하면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당하는 학생들이 없어지겠죠. 학교폭력 피해자가 없어진다. 폭력 피해자가, 좀 손이 불편하네. 피해자가 없는 어떤 사회,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가 된다. 행복한 사회가 된다. 그러면 뭐가 좋아? 우리 모두가 어때요? 서로 학교나 그 다음에 사회에 대해서, 서로 인간에 대해서 믿게 되겠죠. 사회의 신뢰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높아지면서 각자 자아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죠.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무엇을 실천해야 돼? 자, 일단 목격자일 경우에, 그 다음에 우리 학교에서는, 또 이 사회에서는 각각 실천해야 하는데, 목격자는 일단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고,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가해 학생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가해 학생이 나오지 않도록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더 철저해줘야 되겠죠?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좀 더 철저하게 해주고, 사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회적으로는 학교폭력에 대하여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제도, 신고제도, 안심신고제도, 안심하고 불안해하면서 신고하면 신고 못하죠. 안심신고제도를 마련해주고, 또 학교폭력을 당했을 경우와 목격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침을 홍보해줘서, 지침을 만들어서 널리 홍보해주면 사람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목격자는 반드시 신고해줘야 되고, 학교나 사회가 또 목격자를 보호해줘야 되겠죠? 목격자가 안심하고 신고하고, 또 신고한 후에도 안심할 수 있도록 보호를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목격자는 이런 노력을 하고, 학교는 예방교육에 대해서 힘쓰고, 사회적으로는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고,
또 목격자를 잘 보호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각각 목격자도 이렇게 실천, 학교도 이렇게 실천, 사회도 이렇게 실천, 목격자도 이렇게 보호를 받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이런 실천을 하기 위해 학교, 사회, 목격자가 실천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은 뭘까요? 일단 우리가 학교폭력 피해자의 그 피해자 당사자와 그 가족의 아픔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어떤 사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예, 건전한 사회. 피해자가 없는 건전한 사회를 누가 만들어요? 사회는 누가 만든다? 우리 모두가 만들어야 된다. 우리 모두가 만들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생각을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모두가 만들어야 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겠죠.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고, 이런 사회 속에 나 개인의 행복 지수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지수도 높아질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래요? 자, 여기 술술 팁이 나와 있네요. 결론을 쓸 때는 이 네 가지, 하나, 둘, 셋, 네 가지 요소가 모두 들어가야 할 필요는 없다. 기본적으로 요거 요약한 다음에 요약한 단락을 중심으로 나머지 하나, 둘, 세 가지 요소를 적절하게 배치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략해도 좋다. 결론은 소론과 본론을 요약한 내용, 그 다음 주장, 그 다음에 전망, 그 다음에 실천사항,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어떻게 노력하자, 이런 제언을 결합하는 글의 마지막 부분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써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전체 글의 마지막 부분인 만큼 완성도 높게, 뭔가 결론이 딱 맺어지는 듯한 느낌이 드러나게 써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써볼까요? 자, 한번 써볼게요. 여기에. 그러면 이제 서론, 본론 요약해야 되잖아. 자, 서본론 요약이야. 자, 누르지를 못하니까 이게 좀 그렇다. 자, 지금까지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학교 폭력 장면을 목격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겠죠? 아마도 이유와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주장을 강하게 해야 돼요. 학교폭력 장면을 목격하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한다?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왜?
그러면 어떻게 너의 주장대로 하면 어떤 미래가 펼쳐지니? 된다. 우리 모두가 신고를 하게 되면 학교폭력 피해자가 없는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가 된다. 요거 두 가지인데 한 가지 정도만 써도 돼요. 자,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 행복한 세상이, 그러므로 행복한 사회가 된다 그랬죠. 행복한 사회를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목격자는 반드시 신고하고, 학교는 학교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하고 사회는 목격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제도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신고 제도를 잘 마련해 주어야 한다. 마련해 주자. 자, 여기 내가 있었지만 요 정도만 써도 돼요.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요 4번 교류 촉구 들어가기 전에 한번 말이 맞는가 읽어볼게요. 문장이 매끄러운지. 지금까지 학교폭력 장면을 목격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 이유와 신고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학교폭력 장면을 목격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게 전망이라 여기부터는 전망 제시죠. 우리 모두가 신고를 하게 되면 학교폭력 피해자가 없는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가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실천이죠. 이거 실천사항. 그러므로 행복한 사회를 위하여 목격자는 반드시 신고하고 학교는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고 사회는 목격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제도를 잘 마련해 주자. 마지막 이제 뭐뭐 하자라는 교류 촉구 마음가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거보다는 선생님은 요거 하나 넣고 싶어요. 여기 다 넣어도 되지만 요 중에 하나만 돼야 돼요. 건전하고 행복한 사회는 건전하고 하고 행복한 사회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 하나쯤이야. 나야 뭐 이렇게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자. 않도록 다 같이
말이 되나? 건전하고 행복한 사회는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야 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을 어떻게 했을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다. 그치? 다시 한번. 건전하고 행복한 사회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다 같이 내가 앞장서야 한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자. 좀 말이 좀 안 된다. 그치, 여러분? 여러분 좀 말되게 한번 써보세요. 자, 요렇게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자, 스톱 버튼 누르고 선생님이랑 정리한 내용을 써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여러분 언어로, 여러분 생각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해도 됩니다. 근데 교장선생님 여기 좀 약간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은 이거 좀 매끄럽게 여러분 언어로 고쳐 쓰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론 레그맵 첫 시간 한번 해봤습니다. 앞으로 레그맵 2번 더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전체 바디맵을 가지고 서론, 본론, 결론 하나로 엮어서 해보는 연습을 해볼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논술 자신 있죠? 예, 그리고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되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느끼기만 해도 맹자쌤은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잘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